7일 본선거 결과 뉴저지 한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뉴저지 최초의 한인 주하원 배출은 좌절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현 선거인단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7일 사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전하며 민주주의 선거는 표가 많은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선에서는 이런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하원이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실행되면 중산층 3분의 1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산층 3분의 1 가구의 세금 납부가 증가하는 것은 항목별 세제 공제 혜택이 대부분 폐지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저지 일부 지방자치정부가 연방정부의 테러 방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정부들은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도시들로 이를 선언한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총기 난사범 데빈 패트릭 켈리가 총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공군이 그의 전과 기록을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군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로 총격범이 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제언하는 등 대북 메시지는 매우 신중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KBTV 뉴스9입니다. 7일 본선거 결과 뉴저지 한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뉴저지 최초의 한인 주하원 배출은 좌절됐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본선거에서 뉴저지 한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저지시티에서 윤유태 시의원은 득표율 60%로 압도적 1위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접전이 예상됐던 3선 도전의 잉그루드 클립스 글로리아 오 시의원도 승리했고 포트리 시의원 선거에서도 폴윤 후보가 당선, 시의회에 입성합니다. 제가 오늘 그 재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성원의 힘으로 그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지난 4년간 정말 깨끗한 정치로서 시정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 그 한인 동포 사이의 그 많은 분들의 꾸준한 성원과 그다음에 그 지원의 힘으로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적실히 도와서 그분들과 같이 저지시티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요.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큰 우리 한인사회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사상 최초의 한인 뉴저지 주하원 배출에는 실패했습니다. 39 지역구서 뉴저지 최초의 한인 주하원 의원에 도전했던 제니정 후보는 공화당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3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라델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미리암류 후보도 27표의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편 이번 본선거에서 뉴저지 주지사인 필 머피 전 주독 미국 대사가 당선돼 8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뉴욕시장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수성에 성공, 민주당 소속에는 에드워드 카치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번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총 14명의 한인 후보가 나선 가운데 10명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팰리세스 파크에서는 스테파니 장 후보와 제프리 후보, 우윤구 후보가, 포트리에서는 엘리사 조 후보가, 잉그루드 클립스에서는 유진 장, 캐서린 강, 필립 체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이외에도 클로스터 권성희 후보, 크레스킬 존박 후보, 리버베일 데이빗 문 후보 등도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의 필 머피 후보가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8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머피 당선자는 최저임금 $15 인상과 불법 체류 이민자 보호도시 선언, 불체 이민자 운전 면허증 취득 자격 부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필 머피 후보가 뉴저지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뉴저지는 금융인 출신의 필 머피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1957년생인 머피 당선자는 골드만삭스 시니어 디렉터를 역임하는 등 금융계 거물로 활약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독 미국 대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7일 본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저항하는 데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With Donald Trump in the White House, Jeff Sessions as Attorney General, polluters running the EPA, zealots headi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teve Bannon holding Republicans in Congress hostage, governors will have never mattered more. 머피 당선자는 최저임금 $15 인상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불법 체류 이민자 보호도시 선언과 함께 불체 이민자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부여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부자 증세와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학비 지원,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 총기 규제 강화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를 현저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확실시됐던 드블라지오 시장은 하지만 두 번째 임기는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불장군 스타일의 업무 수행 방식과 그에게 드리워진 불법 선거자금 의혹 때문입니다. 한편 시 공익 옹호관 선거와 시 감사원장 선거에서도 현역의 레티샤 제임스 시 공익 옹호관과 스캇 스트링거 시 감사원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현 선거인단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7일 사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전하며 민주주의 선거는 표가 많은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선에서는 이런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선거인단 제도를 200여 년 된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선거인단제는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특정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후보가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모두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미국 내 최대 수천만의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풀이입니다. 연방하원이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실행이 되면 중산층 3분의 1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중산층 3분의 1 가구의 세금 납부가 증가하는 것은 항목별 세제 공제 혜택이 대부분 폐지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7일 연방하원 공화당이 최근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최종 통과되면 중산층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문은 2018년부터 중산층 가구의 3분의 1이 평균 $2,000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2026년엔 중산층의 45%가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산층 3분의 1 가구의 세금 납부가 증가하는 것은 항목별 세액 공제 혜택이 대부분 폐지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900만 명의 중산층 납세자가 $840억 달러의 의료비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데 세제 개혁안이 실행되면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주 로컬 지방세와 재산세에 대한 공제 혜택이 폐지돼 이 역시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세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방상원 공화당도 오는 9일 세제 개혁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저지의 일부 지방자치정부가 연방정부의 테러 방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정부들은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도시들로 이를 선언한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세션스 법무장관에 뉴저지에 배정된 경찰 지원과 대테러 관련 연방정부 예산 $400만 지급 기한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해당 예산 미지급 문제는 시카고 시정부와의 소송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도시 선언 지자체에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8월 시카고 시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자체적인 제재 차원으로 경찰 관련 지원 예산 중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욕과 이스트 오렌지, 저지시티 등이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뉴욕시 운전자들이
1차선 서행 운전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운전자들이 1차선 서행 운전 차량 단속을 주장하는 것은 이는 과속 운전만큼이나 1차선 서행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서행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미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추월 차선으로 규정했으며 1차선 연속 또는 서행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미자동차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행 운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텍사스 총기 난사범 데빈 패트릭 켈리가 총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공군이 그의 전과 기록을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군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로 총격범이 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텍사스 교회 총격범의 총기 구매는 공군이 전과 기록을 누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군이 불명예제대한 켈리의 폭력범죄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기입하지 않아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 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범죄 기록 때문에 총격범은 2014년, 2017년 두 번에 걸쳐 총기를 구입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오르지 않았었고 켈리는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공군은 지난 6일 FBI의 배경조사 시스템을 포함 3곳의 데이터베이스에 그의 이름을 누락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켈리는 공군 재직 당시 그의 부인과 양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일 폭행으로 양아들은 두개골이 골절돼 내부 출혈이 있었습니다. 엘파소 경찰국에 의하면 그가 군법회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뉴멕시코의 정신병원을 탈출한 적도 있습니다. 2014년 석방된 켈리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를 폭행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을 물었습니다. 2013년 10월 그는 성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신이 없는 신념, 무신론 외에도 많은 총과 무기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9일 그의 페이스북에는 소총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그녀는 나쁜 암캐라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온라인에서 친구들에게도 개인적인 공격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미국의 내년 중간선거 표심을 가늠하는 전초전으로 여겼었던 이번 본선거, 이른바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습니다. 7일 열린 2개 주지사 선거를 민주당 후보가 싹쓸이했고 특히 민주당이 탈환한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가 원래 공화당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민주당이 현재 시각으로 화요일 치러진 주요 지방선거 3곳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제언하는 등 대북 메시지는 매우 신중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7-8일 국빈 방한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교착 상황 타개를 위한 새로운 모색 측면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만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과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거친 표현을 삼가했고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제언하는 등 대북 메시지는 매우 신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안은 당초 기대했던 북핵 관련 새로운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라는 목표를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핵 보유국 인정 등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8에서 10일 중국 방문해서 미중 정상 간에 어떤 의견이 오가는지에 따라 새 북핵 외교길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LA의 쇼핑몰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새로운 쇼핑몰이 소매와 패션, 요리, 오락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이른바 VIP 복합 쇼핑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전합니다. 바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조용하고 푸른 오아시스. 이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쇼핑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곳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에는 낮은 천장이나 거친 형광빛이 없는 대신 고객들은 캘리포니아의 자연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버리힐즈에 위치한 이 새로운 쇼핑몰은 고객들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휴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쇼핑몰 외부에는 식물이 담긴 상자들과 잘 가꿔진 정원이 있어 고객들이 쇼핑 사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광장에 거대한 스크린과 무대가 추가되어 고객들은 콘서트, 영화 시사회와 패션쇼를 즐길 수 있습니다. The atrium was designed to be an outdoor amphitheater, so it can host concert performances. It's got a big stage. It also can have a thrust stage come out for fashion events or for kind of runway kind of activities, film premieres.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 쇼핑몰은 할리우드 역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쇼핑몰의 토지가 예전 20세기 팍스 스튜디오의 5개 촬영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쇼핑몰은 영화, TV 스튜디오와 가깝기 때문에 의상 디자이너 길드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 의상 디자이너를 비롯한 많은 관련 부서에게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This partnership for the Costume Designers Guild Awards is really important for the costume design community. This location is a great place. It's close to several of the studios, and it allows costume designers to one-stop shop for their characters. They can do clothing, they can do accessories, they can, everything from sunglasses to handbags to shoes to, they're creating an entire look. A lot of what costume designers' job is to create a wardrobe. 또한 고객들은 쇼핑몰의 피트니스 센터 및 운동기구 매장에서 직접 UCLA 진료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은 애넨버그 사진센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예술박물관과도 파트너십을 맺어 고객들은 장기적으로 예술품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1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이번 헬로윈 때 브롱스에서 총상을 입은 10대 소년이 지난 토요일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은 헬로윈 날 오후 8시 58분경 로스데일 애비뉴 근처 란델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6세의 루이스 바르가스에게 최소 2명의 용의자가 접근했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심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이후 바르가스는 머리에 총을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참고로 최소 5명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브롱스 거리 한복판에서 10대 소년을 납치해 자신의 차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7일 해당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10월 28일 오전 6시경 이스트 클라크 플레이스에서 소녀가 식료품 가게로 일을 나가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촬영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용의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자신에게 총과 칼이 있다고 위협했고 차로 끌고 가는 도중 계속해서 피해자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용의자의 손가락을 물어 탈출했습니다. 7일 브루클린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시신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주택에 살고 있던 여성이 경찰에 전화해 그녀의 남편이 1년 전쯤 뒷마당에 시체를 묻는 것을 봤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현재 신고한 여성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송곳니와 몇몇의 유해를 발견했으나 사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카약의 마개를 제거해 약혼자를 익사시킨 여성이 곧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37살의 안젤리카 그라스왈드는 지난 수요일 뉴욕 오렌지 카운티 법원의 판결로 최장 4년간 주 교도소에서 복역할 예정입니다. 그라스왈드는 사건 당일 약혼자가 구명조끼나 잠수복을 착용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카약의 마개를 빼 익사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약혼자의 $25만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구세군 자선 낭비가 다음 주부터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울려 퍼집니다. 구세군 자선 낭비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인사회 주요 마켓을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뉴욕주가 오는 13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합니다. 뉴욕주는 이를 위해 총 $3억 2,700만 지원합니다. 신청은 뉴욕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소셜서비스국 사무실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피셔 브라더스가 맨해튼 파크애비뉴 중앙 분리대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25,000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공모전 참가 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약국 체인인 CVS가 처방약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12월 4일 맨해튼 지역에서 시작되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내년엔 미전역 9,700여 개 매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21주년을 맞은 시민참여센터 관계자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님과 또 황창엽 초대위원장님, 또 토니윤 대회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21주년입니다. 네, 21주년을 좀 되돌아보고 좀 되짚어 본다면 네,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처음 유권자 등록을 96년도 시작할 때는 많은 동포들이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투표를 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3년 하면서 이제 유권자 등록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투표장에 갔는데 투표 기계가 있어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해서 한 3년 동안 투표 기계 갖다 놓고 교육을 했죠. 그 다음에는 그 투표장에 갔는데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캔디데이트 후보들을 불러놓고 캔디데이트 디베이트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선거 가이드를 만들어서 어떤 캔디데이트가 나와 있는지 커뮤니티에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이제는 이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이 얼마만큼 유권자 등록을 했는지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이런까지 이제 왔는데 여기에 이 일을 하려니 저희들 1세대만이 안 되고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히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금 상당히 많이 넓혔고 우리 인턴십을 거쳐간 학생들이 거의 한 200명 이상이 인턴십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지난 한 4년 동안 거의 한 4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참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자기 액티비티, 학교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주도하고 또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어떤 이 헤리티지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활동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민참여센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 위에서 다음 세대들이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이 커뮤니티에 아주 편안하게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니윤 준비위원장님도 사실은 거의 2세대에 들어가는 분인데 네네. 한국말 잘하시죠? 네네. 예, 네, 한국말 처음보다 진짜 많이 좋아지셨는데 우리 커뮤니티 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한국말도 늘고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세대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면 대우를 잘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또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저희 시민참여센터 초기 유권자센터로 출발했고 시민참여센터 우리 동포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유권자 등록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1주년 갈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을 크게 성공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제 이 차세대의 어떤 그런 그 참여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토니윤 우리 대회위원장님의 그 네네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들으시니까 예, 혹시 이렇게 2세대를 좀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예, 좀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뭐 방안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든지 자기가 직접 겪어보고 그리고 다들 정부라는 거는 알고 그리고 배우고 했지만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항상 멀리 가는 거고 저희 1.5세 2세들은 특히 여기서 자라고 태어났긴 했지만은 부모님 1세 부모님이 살면서 좀 정부라는 게 좀 거리가 많이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인턴십 같은 거 그리고 그런 local, regional, and federal government
National Committee Meetings 그런 걸 했을 때 이거는 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액티브를 해야지 우리 보이스를 해야지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게 우리 커뮤니티가 더 발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위에서 있는 분들이 지지를 다 해주시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그 우리 아이덴티티에서 서포팅하는 거를 굉장히 프라이드풀하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저 서포트가 없으면은 많이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지지를 받기 때문에 못하니까 저희 이 케이스에서 활동하는 거는 와 닿을 수 있는 거를 활동을 하게 하는 거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걸 더 넓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넓히려고 하면은 항상 그런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면은 아무래도 참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 황창엽 초대위원장님 지금 계신데요. 우리 황창엽 초대위원장님은 초대위원장님이십니다. 네네네.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 시민참여센터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부분은 참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안타까울 것 같다, 뭐 좀 그런 걸 좀 느끼시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난 20년 동안 시민참여센터가 정말로 동포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동포사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초석을 정말로 잘 다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이민 사회나 어려운 거는 모든 전체적인 동포 사회가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활동을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 동포 사회의 근본적인 그런 전체 참여가 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또 밖에서 보면서 이번 갤라 때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정말로 시민참여센터가 지금은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 활동을 확산시켜서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한인 동포들이 이 미국 사회, 미국 정치 사회에 정말로 당당한 주류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정말로 좀 희망적이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주년을 맞았고 또 우리 초대위원장님이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분께 제가 공통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참여센터의 골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최종 목표 아니면 바람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종 목표는 우리 미주동포가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걸 위해서 미국 사회의 보편적인 유권자 등록률 80% 그리고 투표 참여율 80%를 만드는 것이 이제 주요 목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포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이 단체가 이제 1세 단체가 아닌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리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단체가 되면서 더 확장하는 이제 단체가 돼서 이제 마이너리티 커뮤니티가 아닌 이제 스탠드 커뮤니티로 돼서 많은 걸 저희 크리엔 커뮤니티를 알리고 active member of the society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초대위원장님, 저희 시민참여센터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또한 이제 그 언다큐멘트 관련한 분에 대한 그런 처우 개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이 단지 지금은 이제 뉴욕, 뉴저지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있는 우리 동포 사회의 일이고 또한 그 정치력 신장이 저희의 모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어떤 당당한 그 외교 상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그런 중요한 그 운동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센터가 그것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모든 동포들께서 참여하셔서 우리 동포와 대한민국의 큰 그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항창엽 초대위원장님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마지막으로 드렸는데 항상 마무리를 잘해주셔서 예,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화기애애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